계약할 때 이제 재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하면 네. 아무래도 분쟁을 또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는데, 이거는 임대인한테 유리한 거죠? 그렇죠. 이게 보통 많은 사람들의 재소전 화해를 보게 되면 임차인이 먼저 재소전 화해 조서를 작성하자고 하는 경우는 없었고요. 대부분 이제 임대인이 되는데, 그 재소전 화해 내용 자체가 이게 법원 판결하고 똑같은 효력이란 말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에게만 보통 유리한 내용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.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약간 불리한 지위에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임대인이 이 정도 내용은 넣자라고 할 때 그것을 이 내용은 저한테 불리하겠습니다라고 과감하게 말을 하고 고치는 임차인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아서요. 그 내용들이 대부분 임대인에게 이제 유리한 내용으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작성을 할 때 내가한테 불리하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동의를 안 하면 되는 거죠? 그렇죠. 이게 재소전 화해라는 자체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그 내용을 합의를 한 후에 판사님께 사인을 받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 판사님이 당신 동의하겠습니까? 당신 동의하겠습니까? 거기에 다 같이 동의를 해야 되는 내용인데, 임차인이 나 이거의 내용에 못하겠다라고 하면, 수정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같이 또 협의해서 내용을 수정해야 되겠죠. 네네. 그러니까 뭐 아까도 뭐 여쭤봤는데, 그래서 이게 분쟁을 없애기 위한 임차인들의 뭐를 좀 체크해야지 우리가 좀 손해를 안 보고 좀 권리를 다 나중에 되찾을 수 있는지,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? 이제 물론 이제 상권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많은 것들 종합해서 이제 봐야 되겠지만, 법률적인 문제에서 이제 가장 크게 될 것들은 첫 번째 스타트는 이제 계약서고, 또 그리고 이제 두 분 간에,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내가 영업을 어느 정도 하고 이제 또 나올 타이밍을 잡고 해야 되는데, 이제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계약서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될지를, 그 내용이 어떤 의미를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만 내가 불리한 것들을 좀 솎아내고 또 개선시켜내고 사인을 하시고, 또 혹시나 임대인과 임차인이 어떤 분쟁이 날 때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. 내가 네이버 찾아보고 지식인 찾아보고 막 해서 이건 아닌데요 어쩌고 저쩌고 해서 둘이 트러블이 나서 조그만 사소한 사건이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종종 있곤 하는데요. 이 감정 싸움이 되지 않도록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상가임대차 상담센터라든지, 또 우리 서울시에 있는 분쟁조정위원회, 법률구조공단에 있는 분쟁조정위원회라든지 그런 객관적 이치에서 조율해 줄 수 있는 기관과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분쟁이 나게 된다면 조율을 해서 적정하게 조정하는 게 좀 첫걸음이라고 보여질 것 같습니다. 분쟁이 난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네. 날 가능성이 있을 때도 상담이 가능한가요? 그럼요, 당연히 가능하죠. 예. 그리고 이제 어떤 법 해석도 이분이 보는 바 저분이 보는 바 다 틀릴 수밖에 없어서 그런 부분들도 미리 이야기를 하면 이거에 대한 판단들도 같이 합리적으로 좀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. 여기는 우리 박사님께서는 주무관님이니까 조종자 역할을 하시는데, 네. 그러면 조종이 몇 프로 정도 이렇게 이루어지나요? 그래서 기관마다 좀 틀리긴 하겠지만요.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난 3년 550건 정도 진행을 했는데, 그 중에 진행되지 못하고 각하로 된 사건, 즉 신청인이 신청을 하고 피신청인이 나 참석을 못하겠습니다, 안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하는 사건은 각하가 되는데, 그런 각하된 사건이 한 40% 정도가 됩니다. 그리고 60% 정도가 실제 이제 조정 진행을 했고요. 조정 진행한 60%에서 조정 개시한 사건 중에 약 한 88% 정도가 조정 성립으로 종결이 됐습니다.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된 건 12% 정도. 조정 불성립은 소송을 하든지 아니면 한 명이 포기하든지 뭐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, 그 88%라는 아주 높은 조정 성립률을 봤을 때도 뭐 이게 저분이 상대방이 조정에 참석하겠어 안 하겠어 뭐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겠지만 한번 같이 시도해본다는 자체는 아주 의미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조정위원회 하면 임대인도 그렇고 참석, 임차인도 참석하는 거네요. 그렇죠. 예, 네. 그래서 참석을 한 분이라도 안 한 게 전체 사건 중에 한 40% 정도. 네. 제가 이제 이거는 즉흥적으로 한번 질문 한번 드리겠는데요. 장사가 잘 될 경우와 네. 장사가 안 될 경우를 여쭤볼게요. 네. 장사가 잘 돼가지고 임대를 좀 놀리고 싶어 합니다.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. 근데 또 임차인 입장에서는 또 반대겠죠. 장사 되지만
그냥 현상을 유지했으면 좋겠고, 두 번째는 코로나 장사 안 돼요. 네. 나는 빨리 여기서 좀 빠져나가고 싶어요. 네. 어떻게든 월세 한 달에도 덜 내고 싶어요. 요 두 가지인데 네.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만은 박사님 한번 좀.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 네. 뭐 야간에 잘 되면 열매가 크면 나름 먹을 게 많거든요. 네. 방법이 좀 여러 가지 나올 것 같은데요. 예. 임대인 같은 경우에도 임차인에게 이제 말하기도 좋겠죠. 음. 근데 임차인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제 계약갱신 요구권 10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반대를 하더라도 임차인은 10년 동안 영업할 수 있단 말입니다. 사실 임대인이 올려줘라고 해도 10년 동안은 나 못 올려줘라고 하면 임대인이 사실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. 임대료 증액 청구 소송을 해야 되는데 소송에서 승소 판결? 그게 쉽지 않은 거죠. 지금 현재 월세가 예를 들어 500만 원인데 판사님이 보시고 아무리 장사가 잘 되더라도 뭐 확 올려줘라고 한다는 자체는 어렵거든요. 그 임차인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유리한 위치에서 그걸 잘 활용하면 되는 거고, 임대인 입장에서는 반대로 생각했을 때 또 임차인이 10년 동안에 내가 권리는 있지만 임차인도 언젠가는 권리금을 받고 또 가게를 양도하려는 의사가 있단 말입니다. 그 양도를 할 때 임대인의 협조는 필수적입니다.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임대인도 임차인 네가 나갈 때 협조하는 그런 조건들이라든지 또 월세를 뭐 많이 대폭 상승한다든지 하면 권리금을 제대로 못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조율을 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둘 다 어떤 만족할 수 있는, 만족에 근접할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을 같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이제 장사가 안 될 때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, 장사 안 될 때는 이제 둘 다 곤란하죠.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상가금리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증액할 때 5%를 초과해서 못한다라고 돼 있는데, 이 불경기에도 임차인 장사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임대인들은 또 낮은 월세, 애당초에 낮은 월세 때문에 또 월세를 증액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분들도 상당하거든요. 처음에 계약을 이렇게 해놔서. 이제 말 나온 게 한 가지 팁을 드리면, 월세가 예를 들어서 시세가 100만 원인데 너무 안 좋아서 지금 현재 70만 원 정도, 60만 원 정도, 50만 원 정도밖에 못 받는다라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, 만약에 50만 원 월세로 계약을 하게 되면 5% 올리려고 하면 2만 5천 원밖에 증액이 안 되는데요. 계약서는 100만 원으로 쓰고 특약으로 올해 1년은 50만 원만 받는다라고 하면 그 기준은 100만 원이 됩니다. 예를 들어서 요런 계약할 때의 조건들을 임대인이 좀 잘 알고 명확하게 알고 법적인 이 적용들을 명확하게 알고 계약하는 게 첫 번째일 수가 있고요. 또 임차인 같은 경우는 그 반대가 있을 수가 있고, 또 계약을 했는데 이제 도중에 월세가 양 당사자 다 만족하지 못할 경우가 이제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. 이제 그때는 만약 월세가 너무나 뭐 저렴하게 돼 있다든지 할 때는 좀 이제 복권을 해야죠.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많이 못 올리더라도 5년간, 3년간 약정을 맺어서 조금씩 올리는 방안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협의하면 또 좋은 합리점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예, 찍고 있는 요 상황에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돼서 며칠 안 됐는데, 이 신정부 들어서면 상가 임대차 또 상가 관련해서는 좀 바뀐 게 있나요? 법적으로 좀 바뀌는 건 없나요?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네. 상가 임대차와 관련된 공약을 낸 게 제대로 없어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. 그랬어요? 네, 네, 그래. 이제 아마 취임하시고 나면 그거에 대한 또 고민들을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임대차 3법은 저 주택 부분이지 이제 상가 쪽은 아니죠? 네, 맞습니다. 예, 네. 알겠습니다. 네. 그러면 끝으로 우리 상가 임대차 분쟁을 겪고 있는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한 말씀 해주세요. 예. 우리 막상 이제 분쟁이 발생하고 나면 이 감정이 앞서는 경우가 많은데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조금 한 발 물러서서 생각하신다면 좋은 타협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. 그 찾을 수 있는 시작은 역지사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예, 그래서 안 되면 어디로 연락하라고요? 예.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,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로 연락하시면 크게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예. 자, 황 박사님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좀 인터뷰 응해 감사드립니다. 추부야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더욱더 알찬 정보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. 댓글로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면 부탁드리고요. 구독, 좋아요,
잊지 마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